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핵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선거 속 숨겨진 진실, 김윤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저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습관적으로 TV를 틉니다. 그래서 아침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듣는 것이 저는 아침에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주로 요즘에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하루의 시작을 뉴스로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뉴스가 넘쳐나고 언론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 있어서 뉴스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은 바로 그 뉴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성악가 같기도 하고.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대중들도 가십거리로 정치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뉴스로 재생산되고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재생되고 그러니까 현대 미디어의 파괴적 영향력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똑 부러지는 선거 박사 네. 박지현입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지만이 자, 세 분과 함께 또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선거와 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 분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임 소장님은 네. 약간 예술가 같으세요. 길거리 다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지휘하실 것 같고 약간 성악가 같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전공이 프랑스 쪽을 또 많이 또 알고 계셔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미국 전문가시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텐데요. 그래도 또 프랑스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이게 딱딱한 얘기긴 합니다만 네. 샹숑 샹송을 간단하게 부르라고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렇다고 방송에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이런 노래 있죠. 이거 혹시 김보아 씨가 예전에 돈 모르다죠 이거 아닐까요? 그런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뭐 처음부터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 먼저 박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와 뉴스의 관계는 언뜻 생각해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와 뉴스의 역사는 언제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선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뉴스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선거,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로 돌아보면 네. 커피 하우스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보면 뭐 커피숍, 커피숍이죠. 가방 네. 뭐 이런 건데 커피 하우스가 뉴스 공장, 뭐 언론 매체 역할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워낙 거기 모이면 다 토킹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같은 경우는 네. 하루에 커피하우스에서 커피 12잔이나 마셨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원동력이 됐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네. 프랑스 파리의 커피하우스가 2,000여 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하우스가 뉴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커피공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조가 프랑스 파리. 파리네. 파리.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글로 해서 이렇게 나온 뉴스는 아니었지만, 입으로 전파되는 그렇죠. 뉴스. 구전으로 하는. 예, 구전 뉴스. 예, 뉴스죠. 예.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프랑스에 대해서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 소장님은 이제 전문가시고 특히 르몽드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죠? 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예. 그러니까 르몽드의 이제 자매지 월간지죠. 예, 거기서 예, 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뉴스는 언제부터 이렇게 선거나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까 이제 뉴스는
모였을 때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이 됐다. 네. 라고 했는데 영향을 준 거는 그때도 뭐 영향을 주긴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가 이제 네. 처음에는 저 지면으로 이제 많이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처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구전 구전으로 뉴스. 하다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제 네, 네.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정보가 지면으로 제공이 됐을 때는 네.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전문 매체라고 왜 있지 않습니까? 네. 월간이라든가 주간지 같은 경우에 네, 네, 특정 업종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 예. 이제 그런 옛날에는 신문이 사실 그런 거였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일반 대중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신문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그 원래 처음부터 그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아니고. 네. 이것이 이제 대중매체화 되면서 대중화되면서. 그러니까는 정치인들도 이 미디어를 그러니까 신문 그 당시에는 신문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동영상으로 흐르는 매체가 되는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대중들도 네. 그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정치인들의 정보 이런 것들이 또 요즘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연예인 못지않게 이렇게 우리가 작은 씹기 좋아하는 것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도 어떤 그 가십거리로 정치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런 성향이 나오면서 이게 정치하고 미디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러네요. 예. 뭐 예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지금도 이 뉴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면 뉴스, 신문 뉴스가 처음에는 이제 영향력이 엄청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발전했잖아요. 이 매체 자체가 지금도 영향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선거에 있어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파괴적이죠. 파괴적이다.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장 그 파괴적인 거의 상징적인 예를 네. 이제 미국 정치학에서는 어떤 걸 드냐면 64년에 네. 린든 존슨이라는 분이랑 민주당 쪽이죠. 네, 네. 그다음에 베리 골드워터라고 하는 공화당 분 이제 두 분이 맞붙었는데 린든 존슨 쪽에서 정치 광고가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정치 광고인데 네. 그냥 조그만한 소녀가 나와서 네. 데이지 꽃잎을 하나 떼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 동화 그러네요. 같은 네. 거죠.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결혼한다 안 한다. 그럼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거잖아. 우리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그때면서. 가지고 하죠. 예. 그것도 나뭇잎 가지고도 뭐 예, 하기도 하는데, 하고 예.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감성적인 광고인데 예. 갑자기 나중에 화면이 예. 카운트다운이 겹쳐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핵폭발에 이렇게 소녀의 이 눈동자에 예. 핵폭발의 그 영상이 나오게 되는 예, 눈에 이게 그게 비춰지는 투영되는 그래서 그거는 미국 역사상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정치 광고의 가장 전설적인 사례인데요. 토니 슈왈츠라고 하는 네, 네.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가 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이 정치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건 한 번밖에 방영이 안 됐어요. 한 번. 예. 그러나 이것이 계속 뉴스나 사람들의 아까 입소문 얘기하셨잖아요. 예. 뉴스나 사람들의 입소문과 이런 것들로 증폭이 돼 나가면서 사실상 선거 판세를 완전히 결정적. 그러니까 임팩트가 너무 셌네. 예, 베리 골드워터는 핵전쟁을 이 사람이 당선되면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 짧은 광고. 그러나 그 광고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뉴스로 재생산되고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재생되는. 와. 그러니까 현대 미디어의 파괴적 영향력의 예. 가장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존슨이 승리했죠. 그래서 당연히 승리했죠. 승리해도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저는 그게 핵폭발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저는 데이지꽃을 한다 그러길래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안 붙는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핵폭발까지 갔네. 이게. 그렇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예. 자, 지금 그 미디어가 파괴적이다. 뉴스가 파괴적이다. 영향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뉴스가 이제 제공이 될 때 담당하는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체 변화별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발달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문 아니겠습니까? 신문이었죠? 네, 그렇죠. 신문의 등장, 선거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간단하게는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지만 신문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의 역할은 이게 그 전문가들을 위한 어떤 정보 제공 이런 네네네. 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신문의 그 기능 변화가 오죠. 네.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충격을 주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 팬시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이게
그 신문의 가격이 옛날에 높았다가 예. 일반인들이 사볼 수 있도록 이제 가격이 가격이 다운되는군요. 낮추는. 근데 가격이 낮춰지게 되려면은 광고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부수도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보입니다만 우리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봤던 그 신문 배달원. 예, 옆에다 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지하철 안에서도 예. 이렇게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진짜 옛날 얘기다. 미국에서 지금은 진짜 없어져가지고. 아예 없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엔 이 신문이 일반 대중에게 쫙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게 배달부. 예, 가격도 내렸지만 배달부 그리고 그 당시 배달부는 아주 어린 이제 꼬마들이 맞아, 배달을 맞아, 했었죠.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모자 이게 쓰고. 예, 배달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기억에 막 많이 남는 게 호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호에 호해요! 호해 이러면서 뿌릴 때. 뿌리는 거 이런 예. 장면들. 지하철에서 옛날엔 스포츠 신문 참 많이 예, 맞아요. 많이 팔고 봤어요. 사보고 했는데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아예 없어졌죠. 신문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은 네. 그 다음에는 가지고 안 내리죠. 이제 다음 사람 보기 위해서 이게 맞아, 맞아. 매너가 위에. 야, 이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옛날 얘기네요 그랬는데 불과 얼마 전 얘기나 네. 이렇게 빨리 변했네.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제 다른 손님이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올려놓고 뭐 이런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신문이 이제 지금은 네. 좀 위기에 그러니까요. 놓여 있죠. 근데 그 신문이 진짜로 그 영향을 좀 줬겠죠? 대중화가 되면서. 그렇죠. 예. 그런 신문이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그 차원에서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짓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상업성 어떤 네. 그런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그것도 그러니까 있죠. 신문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 예.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TV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TV요? 신문 다음이 TV잖아요. 그렇죠. 네. TV는 195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근데 50년대 이전에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이 휠체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게 뭐 몰랐어요, 국민들이.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네. 만약에 빨리 TV에 보급됐다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1960년대에 그 닉슨하고 케네디의 대결. 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잘생기고 네. 젊은 케네디의 말투라든지 네. 그 모습이 상당히 신선했고 좋았거든요. 네. 결국 케네디가 당선이 됐죠. 네. 1980년 나서는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이 대통령이 됩니다. 1990년대는 빌 클린턴,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TV도 엄청난 효과를 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TV에서 사실은 미국은 특히 경선할 때 네.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TV에서의 이미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방어하는지, 공격하는지 이렇게 다 보이니까. 닉슨 같은 경우는 네. TV 한번 하고 나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소셜 미디어가 생겨나면서 뉴스에 이제 영향을 주고 선거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TV보다 요즘에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싶기도 세다고 해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미 그 시대에 네. 이제 들어선 거죠,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맥락에서 보자면 3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다이나믹해진 건 맞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신문의 그 문제점을 말씀드릴 때 이제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는 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매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 매체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체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1인 미디어가 그 더 커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까 이제 신문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꼭 정보만이 아니라 이 매체에서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좀 뭔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토론을 하다 보면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뉴스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혼동해 버리면 이게
이게 지금 그 정보로서 객관적 정보로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내가 재미로. 즐기기 그렇죠. 네. 재미로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혼동하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악용할 소지도 있네요. 그렇죠. 두 개를 혼동시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 자라는 학생 때의 어떤 교육 과정에도 어떻게 보면 네, 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인터넷 교육 같은 건 없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도스 컴퓨터가 처음. 놀라웠어요. 점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학생들은 네.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그냥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네. 그다음에 사용한다는 것은 테크닉 차원뿐만 아니라 윤리 혹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수용 방법 이런 것들까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매체 변화가 너무 급격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옛날 같아요라고 추억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옛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에 딱 앉으면 이렇게 누가 있는지도 다 보고 예. 서로가 이렇게 좀 약간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앞을 쳐다봤죠. 예, 그냥 앞을 쳐다보고 이랬는데 네. 진짜 깜짝 놀란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불편하지 않아? 웬걸요? 지하철이 제일 편합니다. 딱 타면요. 아무도 안 봐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아무도 안 봐요. 딱 이러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탔는데 하나도 안 빼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정보가 간다는 게 굉장히 그 파괴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그 매체의 변화, 특히 가장 선진화된, 가장 발전된 매체, 그게 이제 소셜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은 지금 이제 부정적인 네네. 요소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불가피한 하나의 미디어의 발전이기도 하고요. 네. 왜 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네. 과거에는 아주 돈이 많고 그리고 주류 사회의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대가 있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인스타그램이나 스타가 될수 있으니까. 예, 누구나 뭐 어카운트 쉽게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뭐 한국에도 초등학생이 수십억을 벌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기존 주류가 만들어 놓은 카르텔 이것을 비주류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이제 가졌다라는 점에서 그 무기는 좋게 쓰면 그 무기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비주류 후보가 있는데요. 케네디의 동생, 그러니까 바비 케네디라고 하는데 네. 미국 애들이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배기 정치인이다.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 문턱을 주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귀여운 문턱. 그리고 안타깝게 또 나중에 암살도 당하셨고. 예. 암살당했어요. 예. 근데 만약 SNS가 그 당시 있었으면 네. 이분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도 있었던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가 세상을 네. 훨씬 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했을 텐데 예, 그런 점은 분명한 그 이제 빚이죠. 장점. 장점이죠. 네, 네. 그러나 단점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각각의 맞춤형, 각각의 개인의 예를 들어서 제 철을 저보다 페이스북이 100배는 더 잘 알거든요. 교수님, 제 쳐도 그렇게 페이스북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한다는 건 트위터를 한다는 거는 예. 우리가 가지는 무의식, 예. 원초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누가 페이스북을 예. 철저하게 사전에 초안 만들고 두세 번 보고 해서 하는 뭐 정치인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원초적인 것들을 그냥 프로이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농담할 때 가장 진실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처에 대해서는 서로 네. 인간으로서 예의도 갖춰야 되고 네. 서로 또 합리적으로 토론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페이스북이 저를 더 많이 안다라는 거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이죠. 데이터 그거 다 있으니까. 그러네. 근데 이거를 뭐 단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이 소셜 미디어 새로운 진화된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퍼센테이지 따지면 어느 정도나? 그거는
저희 이제 예. 정치학자들이 예,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할 때 피해가는 게 it depends.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예. 결국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SNS. 사용자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러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임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거.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결국 인간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20세기 초반에도 네. 그 복제가 과거에는 전부 뭐 몇 1시간, 2시간씩 그려야 네. 그거 그나마 비슷할까 말까 했는데 네. 차크닥 하나로 그냥 똑같은 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엄청난 공포를 느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도 느끼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이런 그 페이스북을 포함한 네, 이런 것들과 이런 것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큰 공포였죠, 사실은. 어. 그런데 당시에 이제 독일의 그 벤야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게 결국 인간의 그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그 낙천적인 예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공포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달렸고 결국은 인간이 이거 넘어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안 교수님, 일단 지금 그 선거 전략 중에 예. SNS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네. 예를 들자라면 2012년 선거에서 네, 네, 네. 저희가 왜 그 미국 대선하면 저희도 이제 특집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특집 방송을 하러 앉았는데 그 전날 보니까 이미 그 전날 오바마 팀은 네. 선거 예. 결과에 대해서 각 주별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별로 거의 나중에 나온 결과랑 거의 같았습니다. 선거도 하기 전에 왜냐하면 네. SNS를 통해서 네, 이미 다. 이미 계속 유권자들에 대한 아주 외과 수술식 예. 섬세한 조사와 예. 그리고 이거를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돌려본 결과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았던 네,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투표날 뭐 하고 있었냐면요. 오바마 팀이 2012년 투표날 네. 놀고 있었나요? 다음번 대선을 위한 전략회의? 전략적 관점에서의 그 투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4년 후를 또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랑 굉장히 미국은 문화가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후를 생각하는 네. 그게 가능한 게 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 와, 놀랍네요. 그럼 안 교수님이 싫어하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신문과 TV와 소셜미디어 예. 퍼센테이지로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신문과 TV와 TV와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따지면 90인가요? 한 70%, 70. 70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거의 95%라고 하지 않을까요? 트위터만 보면 그렇게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냥 저녁 때 네. 약속 일찍 접고 네. 그리고 팍스 채널이나 네. MSNBC나 이런 거 자기가 이제 싫어하는 채널도 봅니다. 안 보는 척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보고 밤에 보고 그다음에 보면서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상의하고 아, 이걸로.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트위터로 자기 트위터. 바로 메시지 띄워서. 날리고. 미디어의 영향력, 그 중에서도 진짜 가장 진화된 매체라고 해서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제 소위 가짜 뉴스, 왜냐면 1인 미디어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본인들만이 생산하는 뉴스, 그러니까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는 뉴스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라고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치우친 뉴스가 좀 등장하는 게 사실 이제 부정적인 어떤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른바 메아리방 효과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메아리방 효과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메아리방 이게 이제 말 네.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메아리라고 하는 진짜 이 예를 들으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박 변호사님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에코 좋아하는 거 에코. 네. 에코 팍 올려주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기 뻥 뚫리는 어떤 그 들판에서 노래를 하라고 하면 잘 안 나오죠. 조금 힘듭니다. 예. 에코가 없으면 좀 힘듭니다. 이게 이제 에코 효과라는 거죠. 에코가 이렇게 메아리가 들려오면은 왠지 내 목소리가 다시 들리면서 이게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로 얘기하자면 내가 말한 정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때 이것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확신하는군요. 자기가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SNS 상이라든가 내가 이제 그 정보를 내 상상으로 뭘 하나 유포했는데 이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때
거 봐,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럴수록 더 많은 걸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라는 것이 이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어떤 진리와 이렇게 그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메아리방 효과네요. 예. 그죠? 예.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뭐 메아리는 이제 노래방에서만 만족하는 걸로. 메아리는 노래방에서 가는 걸로 결론까지 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께서 오늘도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준비하는 변호사, 네. 선거 변호사, 네. 똑 부러지는 선거 박사 네. 박변입니다. 아.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선방변이에요. 예, 똑 부러지는 선거 박사 박변입니다. 자, 또 지금 뉴 미디어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셜 미디어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 네. 페이크 뉴스 이게 문제인데 메아리방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메아리방 효과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먼저요.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지? 피자 가게 커밋 핑퐁의 실제 간판. 맞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바로 피자 게이트 사건인데요. 네. 아마 이 무슨 음식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심각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네. 아동 성착취 조직에 가입돼 있다. 이런 소문들이 났습니다. 네. 그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까미 핑퐁이라는 피자 가게에서 이런 어떤 성착취 조직이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까미 핑퐁은 그냥 일반 평범한 피자 가게인데 예. 이 루머하고 음모에 상당히 시달리게 됐고요. 예. 그러다가 급기야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 한 청년이 이 카미 핑퐁 피자 가게에 들어서 예. 총을 쏩니다. 총격 사건을 벌입니다. 왜 벌였냐고 물어보니까 예, 예. 정말 성착취 조직이 있는지 본인이 예.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들어가서 저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저격한 사람은 자기 상상 속에 네. 성착취 조직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거네요. 확인하게 갔는데 아무도 없었죠, 당연히. 결국 이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그만큼 가짜뉴스, 또 메아리방 효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이게 사람을 아니 미치게 만드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일어난 실화 맞죠? 예, 저도 그 당시에 되게 황당했던 네. 건데요. 그때 미국에 계셨나요? 제가 계속 미국은 뭐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아, 항상 똑같이, 24시간 예. 취재를 하니까요. 예, 예. 굉장히 저는 황당했던 어. 사례인데 그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굉장히 황당한 건데 네. 이게 좀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브라이바트라고 하는 네. 미국의 아주 좀 심하게 극우적인 네. 그러니까 과거 KKK 같은 이런 데서 음모 이론을 계속 퍼뜨렸어요? 생산했습니다. 그게 이제 힐러리를 비롯한 민주당의 핵심 엘리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처럼 네. 뭐 그 아동 착취, 네. 그다음에 소아 성애라 그러죠. 네, 그런 맞아요, 아주 맞아요. 그 끔찍한 예. 혐오스러운 범죄 집단이고 네. 심지어는 악의 네. 무리를 이제 믿는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음모 이론이 미국의 극우적인 그 진영에는 굉장히 만연해 있고요. 그것을 계속 생산하던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 주커버그 회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를 의도하지 않게 퍼뜨리는 이런 역할, 이런 걸 방지하는 조치도 뭐 고려하겠다. 네. 굉장히 미국을 달궜던 그러네요. 상당히 흥미로웠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예. 다행히 이때 교수님 그 인명피해는 아마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그랬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형 네. 인명피해까지 있었다면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총기 사고까지 날 정도인데 사실은 이런 유형의 어떤 그 음모,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한 어떤 상대방 깎아내리기 이런 거는 사실은 미국 전체 그 정치 역사를 통해서도 사실 과거에 그 워싱턴 초대 대통령마저도 그런 네. 가짜 뉴스에 당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엔 영국에 대해서는 독립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네네.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이 우리가 여기 전쟁에 승산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그런 편지를 썼다는 그런 소문들이 가짜뉴스네. 그래서 진짜 아예 장수가 싸우기도 전에 네. 자포자기하고 그렇죠. 예, 항복하는 거랑 똑같은. 그리고 실제로 예. 편지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워싱턴 장군이 쓴 편지라는 거는 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근데 그 편지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워싱턴이 썼다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도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던 거죠. 참 대단하네. 그 이후로도 뭐 잭슨 대통령도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이 남북 전쟁이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남북 전쟁에서 당연히 그러면은 그 노예 해방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냐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 국가 이름을 바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노예 해방론자들이 노예를 해방시킨 다음에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네. 이름을 바꿀 것이다.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아프리칸 스테이트. 아프리카 50% 맞아요. 그래요? 뉴 아프리카라고 아프리카. 와. 그렇게 이름을 바꿀 거라고 소문을 이제 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정치사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계속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한 상대방 흠집내기 이제 있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이런 것도 역사가 깊네요. 그렇죠. 예, 다음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히틀러. 자,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 예?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왼쪽에 있는 예. 귀여운 그 메르켈. 꼬마가 어린 메르켈인 거예요? 어린이입니다. 뭐 이건 뭐 정말 가짜 뉴스고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었어요. 메르켈 총리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의 딸이고 네. 이게 독일 동독 비밀 경찰이 갖고 있던 기밀 문서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사진이 합성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진짜입니다. 히틀러의 진짜긴 한데. 손녀예요? 아니면 누구냐 모르는 애랑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메르켈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기도 한데 이렇게 기밀 문서가 있고 막 이렇게 사진까지 있으니까 많은 독일 국민도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로 믿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중에 메르켈 총리하고 히틀러하고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그렇죠. 예, 대단하네. 뭐 이게 속을 필요는 없지만 예.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화제가 됐습니까? 유럽에서는 당시에 예.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그 공격을 당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터키 언론에서도 그랬고 네. 사실 터키 언론과의 갈등은 그 독일 언론에서 먼저 시작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글을 쓰면서 에르도안 여기 입에다 이렇게 코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묘사를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터키가 발끈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메르켈 총리의 이 수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손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연히 손을 뻗었겠죠. 이렇게 하는 걸 네, 그거를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포착해서. 굉장히 이제 그때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난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돌았던 적이 있고요.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진들이.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꼬마랑 같은 네, 사람이에요? 지금 그 꼬마고 지금 거야? 히틀러고 이제 메르켈 총리 근데 닮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사진 이렇게 다른 아이라 예.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 다 닮았지라고 닮았어요. 하면 다 닮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예. 뭐. 한국 사람들 거를 붙여놓으면 아예 다른 사람이라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 비슷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네. 5.18 사태 그거 네.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진 맞아요.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근데 얼핏 보면 그런가? 이게 또 어떻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소장님 그 아까 그 꼬마는 그냥 아예 상관없는 다른 꼬마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전혀. 아예 그냥 다른 꼬마랑 찍은 거를 그냥 그렇죠. 갖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히틀러랑 전혀 안 닮았는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히틀러랑은 안 닮았죠. 근데 네, 네. 히틀러의 모친의 어떤 그 사진을 이렇게 옆에 대놓고 보면은 네. 이 꼬마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다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닮았나 네. 이렇게 되면서 네. 이게 유럽에서 한때 좀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페이크 뉴스로 돌았던 때 있었습니다. 예. 그럼 안 교수님, 저는 좀 희한한 게 왜 네. 유권자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거 가짜 뉴스에 속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을 네. 하다 보면은 그런 풍부한 정보들을 가지고 또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네, 네. 이제 판단할 어떤 시간적 네. 여유가 없어서 네.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스핀 닥터들이 하는 네. 그런 것에 좀 매니플레이트 될 수는 있죠. 네, 네. 그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진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의 문제라기보다 네. 오늘날 자기의 정체성을 누가 대변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대변하는 사람이 몰리게 되면 네. 그거는 단지 그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거,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든지 방어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네.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CNN을 보다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네. 자기 정적을 네. 자기 선거에서 정적인 바이든 부통령을 네, 조사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스캔들이 크게 불거졌거든요. 뭐 돈을 줬다고. 예. 그런 아주 심각한 정도의 예, 탄핵 예. 사유가 될 수도 네. 있는. 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백악관에서 공개한 자료의 녹취록까지 예. 스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예. 비서실장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죠. 예. 멀베니도 한마디 했고 예. 그래서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예. 백악관이 스스로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예. 그런데 그 CNN 앵커가 당황한 게 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에서 나와서 음. 대담을 할 때 이제 트럼프가 약간 그런 잘못된 걸 한 거 아니냐라고 앵커가 물었을 때 네. 저는 속으로 사실 이거는 뭐 방어하기가 어렵겠구나. 네. 그렇죠. 팩트가 있는데. 예, 이건 그냥 좀 잘못했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네, 알았는데 네, 네. 이분이 아니 그 녹취록 어디에 그런 개입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앵커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대화가. 예, 예.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거기다가 자막을 막 얼른 녹취록 자막을 예. 일부 올렸는데 여전히 이분은 정말 태연하게 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현 시대를 잘 보여주는 무슨 그러니까 일이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예. 아예 보이는데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확증 어떻게 보면. 편향이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이고 예. 지금은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네. 예. 아우, 이 사람의 힘이란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자,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네. 다음.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세 번째 사건이요.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관련된 관동 대학살 사건입니다. 1923년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이죠. 예, 예, 일본에서 예. 있었던 그 관련해서 일본의 언론이나 네. 일본의 정부에서 이 한국 사람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결국은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한 3,000에서 6,000명 정도 네, 무참히 살해됐던 거짓된 소문에 의한 살해된 사건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이야. 자, 이 이름 참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짓 뉴스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은 뭐 그랬나 보다 싶을 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가짜 뉴스의 큰 폐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페이크 뉴스와 허위 정보가 선거와 민주주의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줄까요? 뭐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선거라는 건 이제 민의를 반영하는 건데 네. 일부 스핀 닥터와 일부 페이크 뉴스의 생산자가 네. 선거의 결과를 바꾼다라는 건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흔드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국내적인 페이크 뉴스도 중요하지만 네, 네. 외국이 페이크 뉴스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이건요 사실상 워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거는 사이버 워죠. 예. 실제로 러시아가 예. 미국 선거에 네. 이제 개입을 개입을 했었고 했죠. 예. 푸틴 대통령. 그런 점에서 이것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미래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네, 네.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그 그렇죠. 런 다른 나라에 지금 말씀하신 개입하게 되면 네. 이거 진짜 전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 미국의 정보기구는 예. 그래서 이번 미국 네, 대선에서 러시아든 북한이든 어떤 전체주의 국가의 네, 네. 개입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대비를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그런데 이런 페이크 뉴스가 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페이크 뉴스 보면 네. 정말 뉴스처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일부는 그걸 믿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보면 네. 이 오바마 전 대통령 동영상에 페이크 그 음성이나 이런 걸 담습니다.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like Jordan Peele. This is a dangerous time.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말했던 대통령 것처럼 목소리로. 합성을 딱 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같다고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박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지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얼마 전이었나요? 유엔의 소피아라고 하는 AI가 유엔 무대에 출연해서 네. 이제 소피아라는 AI가 여기 앉아서 유엔의 이슈에 대해서 대담을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잘 보시면 소피아가 유엔의 이슈에 대해서 그 해박함과 그거는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정치학자인데 네. 저보다 100배는 더 해박하게 유엔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물론 해박하시지만 아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얕게 이렇게 습자지 정도. 아니,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실제로 저 다른 나라에서 그 언론과 학회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네.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기자라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자가 네. 로봇이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쓰고 기계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배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이 쓰고 어떤 것이 기계가 쓴 기사 같냐?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I가 쓴 거를 사람이 쓴 거라고 한 예. 거죠. 그리고 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 무섭네. 예, 연구 예. 결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와 오락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지 하지 않으면은 네. 아무리 어떤 그 기술이 발전을 하고 네. 어떤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이걸 컨트롤한다고 한들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 문제네요. 그렇죠. 인간 그러니까는 자체. 우리가 이제 그 정보와 오락을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네. 결국 인간의 그 언어 활동에는 과학과 이제 그 신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그런 발화들이 있죠. 네. 그리고 신화적 그런, 근데 과학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얼마든지 그 신화적인 그런 그 인간의 그 언어 활동도 중요하죠, 인간 문화에서.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과학적인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해야 되며 어떤 상황에서 신화적 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교육이네요. 차원에서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결국 인문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판단 능력을 좀 키워내는 것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좀 구별해내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팁 같은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그 몇몇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좀 뭐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현혹되지 않도록. 뭐 현혹되면 예를 들어서 큰일 나니까. 그 출처를 먼저 봐라. 출처. 그리고 끝까지 읽어라. 끝까지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같은 보도를 했는지를 봐라.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저기 과학과 신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증 가능성,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 뭐 발화체가 있다, 네. 혹은 어느 보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전혀 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정보를 우리가 봤다면은 네.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는지, 다른 매체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여기만 했다면 이거는 거기만 있다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는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일반 우리 이 정보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다 검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알랜드 보통이라고 이제 그 프랑스어로 이제 글 쓰는 분의 저 책 중에서 그 뉴스의 시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 모든 뉴스를 다 알아야 될까? 너무 홍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독이 돼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 중독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내 머리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중독이 되고 한마디로 마비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매체에서만 얘기했다. 그럼 괄호에 묶어놔두고 이걸 내가 이제 정말 좋은 그 관심 있는 뉴스라면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괄호에 묶어놔두고 놔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아니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그 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대통령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너무 행복해서. 스위스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스위스의 네. 뭐 그분의 개인적 건지 몰라도 연방이 뭐 16개 주가 있는데 네. 연방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건지 그게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지만 네. 그만큼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정치에 관심 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네.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이상적인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를 너무 몰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상에 거죠. 있는 사회고 이제 그렇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예.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오히려 예, 예. 그 이웃 나라 옆 나라 이 일본 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너무 네. 모르잖아요. 알아야 돼요. 거기는 좀 그러다 알아야 보니까 또 돼요. 거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좀 계속 지울 수가 집권하니까요. 없는 무관심 속에서. 예. 자, 이제 그러면 안 교수님께 이 뭐 결론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거와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페이크 뉴스를 보더라도 속지 않고 더 근본적인 거는 페이크 뉴스가 나오는 걸 막고 메아리방 효과를 또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만 좀 부끄러운 게 네. 한국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20세기에서 네, 네. 이미 현실의 기술은 21세기로 급격히 변화했는데 그거는 그냥 사적인 인간들의 개인적인 삶에 맡겨놓고 교육의 과제로 끌어들이질 않았거든요. 네, 네. 소셜 미디어의 윤리학 이런 부분들은 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유치원 단계, 네, 네. 초, 중 등, 고등 그리고 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네. 건강한 시민의 문화가 없으면 어떠한 제도나 문화도 그냥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되니까요.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면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뭐 또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실 텐데 간단하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예. 우리가 문맹 예. 이런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해독력, 그러니까 미디어의 각각의 성질과 네, 네. 그 특성을 이해한 것 속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정보들을 비판적, 성찰적 시민으로서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죠. 네, 네. 그거는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시민들의 가장 네, 네. 중요한 예. 역량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 교육은 누가 좀 해야 될까요? 그 교육은 사실은 예. 교수님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교수님들도 끊임없이 21세기에 맞게 네네. 이제 재교육. 왜냐하면 교수님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실 그렇죠, 수도 있죠. 본인도 모르시네요. 예. 그러니까 함께 배워나가고 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 자, 박변 입장에서도 어떤 노력과 대책이 저는 필요할까요? 법률적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는 예, 가짜 법률적으로. 뉴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까지 온 게 아닌가. 네네네. 법이 지금 뭐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제정이 안 돼 있어요. 좀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지만이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은 약간 과태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처벌 법규 자체가 아예 없나요? 애매합니다. 아, 애매해요? 다른 명예훼손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능한데 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계속 확산이 되는 거고 법적인 부분이 이제 개입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제 박변을 방송에서 볼 게 아니라 법적인 쪽으로 다시 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나라의 일에 관심 있는 분은 국회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 사람 법적으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법정에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불안합니다. 방송을 너무 좋아하신다. 네. 선거를 좋아합니다. 네. 선거 방송 화이팅.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선거와 뉴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변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서동요의 시대가 서동요의 시대. 돌아왔다. 예전에 그 선화공주하고 네. 뭐 그냥 얘기하니까 네. 결혼하게 됐잖아요. 서동과 설화공주는 사귄대요. 사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사귀게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정말 거짓 멜로디도 뉴스. 정말 그랬어요? 모르지요. 거짓 뉴스에 진짜로 예. 오해되는 예. 엄청 나쁜 그런 예. 일들이 이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예.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다시 돌아왔네. 복고풍이네, 뭐, 네, 이 시대가. 복고풍입니다. 예. 자, 임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줄 평. 저는 그
철학자 니체의 말로 네네. 한번 대신을 해볼게요. 니체가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신념이 잘못되면은 그렇죠. 신념이라고 거짓말보다 하는 것이 더 어렵다, 더 안 좋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아니에요? 계속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그 외에는 아예 담을 싸버리고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게 그런 위험한 신념이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신념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그럼 니체는 도대체 신도 안 믿고 신년도 안 믿고 뭘 믿었지? 그러니까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이 자신 알아라. 모든 가치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네. 가르치스트라. 중립적인 가치를 중시 여겼던 분이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안 교수님. 예, 좀 전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네네네. 이게 적절한 라임이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오늘 쭉 했던 대화의 주제와는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네네네. 저는 가짜가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페이크가 예. 좋은 페이크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기 소비를 줄여야죠. 예. 그럼 페이크 버거가 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네. 예. 그런 그래서 이제 의미에서. 페이크 뉴스는 예. no. 예. 근데 페이크 버거는 오케이. 오. 이게 말이 될까요? 이렇게 괜찮네요. 아니, 라임이 괜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의 소중한 선거,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가짜가 성행하는 시대, 뉴스마저도 가짜가 되는 시대, 이 시대에서는 아까 다들 얘기해 주셨지만 이 유권자의 올바른 시각, 그 올바른 어떤 선택만이 이것들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속 숨겨진 진실,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오늘도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